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의 17라운드 경기가 뒤늦게 수년 경기로 펼쳐졌습니다. 양팀 모두 긴 휴식 끝에 갖는 경기인 만큼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특히 서울은 12경기 무승이라는 끝없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후반기 반등을 위해서라면 이번 경인 더비의 승리가 절실했죠. 그에 걸맞게 여름 이적 시장 동안 상당한 이적생이 보강된 만큼 팬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결과 역시 참담했는데요. 퇴장 불운까지 겹치며 무기력하게 패배, 무승 행진을 13경기로 늘렸습니다. 반면 인천은 이번 승리로 상위 스플릿에 안착하며 근래 들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죠. 이번 영상에서는 변화된 서울과 인천전에서 그 변화가 통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서울은 3백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고요한이 부상에서 복귀하며 기성용 옆에 나섰고 무엇보다 박정빈이 왼쪽 윙백으로 나선 점이 특이했죠. 큰 기대를 모으는 이적생 지동원과 가브리엘도 벤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천 역시 새롭게 영입한 베테랑 미드필더 정혁이 곧바로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마찬가지로 공격 자원 김보섭이 왼쪽 윙백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은 역시 3백과 기성용을 중심으로 한 빌드업 형태로 나섰습니다. 이에 인천은 중앙에 수비 블록을 만들며 대응했는데요. 기성용이 위치한 이곳에서 절대 중앙을 내주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죠. 조성환 감독 이야기도 있었고요. 중앙으로 공을 투입하면 이렇게 강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뭐 아직 전반전이고 후반전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 서울은 측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울은 우측면에 많은 숫자를 두는 공격을 준비해왔습니다. 인천을 상대했을 때 경기. 올 시즌 자주 보여줬던 것처럼 기성용이 측면으로 빠져 공격을 만들거나 우측면에 있던 팔로세비치가 공을 받으러 내려왔죠. 중앙 쪽에서 연결이 됐죠. 이렇게 팔로세비치가 나왔을 때 볼을 받아주고 인천은 박창환에게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을 지시하며 이를 사전에 막아섰습니다. 서울의 우측 빌드업을 대비한 모습이었는데요. 전진 패스 비율이 높은 홍준호와 기성용이 우측면으로 자주 빠지는 형태를 의식하고 준비해온 듯한 수비 형태였죠. 박창환은 서울이 우측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격을 시작하려 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전반 내내 매우 효과적이었는데요. 반대쪽에선 구본철이 철저하게 지역 방어를 펼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인천이 경기한 건 서울의 우측 공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빼는 건 좀 아깝죠. 여기에 더해 우측의 팔로세비치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서울에겐 문제였습니다. 팔로세비치가 측면에 배치된 건 가운데로 좁혀오면서 빌드업을 돕고 하프스페이스 부근을 공략하고자 하는 의도였죠. 하지만 팔로세비치에게 측면은 낯선 자리였는지 위치 선정 자체가 애매했습니다. 비효율적인 동선으로 상대 수비에 둘러싸여 별다른 역할을 해내지 못했죠. 팔로세비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우측 하프스페이스는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인천이 만드는 수비 블록에 막힌 것인데요. 서울의 활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반대쪽에 박정빈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박정빈을 윙백으로 배치하는 눈에 띄는 형태를 보여줬는데요. 이는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의도한 것이죠. 박정빈은 터치라인 부근에 넓게 벌려서면서 대기합니다. 우측면에서 공격이 막힌 서울은 반대쪽으로 전환하고 이후 박정빈의 솔로 플레이를 유도하죠.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 즉 한쪽에 과밀집 시킨 후 반대쪽에 1대1 상황을 의도한 것인데 차라리 밀집이 덜한 왼쪽에서 간간히 기회가 나왔습니다. 초입부의 경기인데요. 네, 우측 공간 들어왔어요. 수비를 잘 들어갔죠. 나상호 꺾어드는 크로스. 다시 좌측으로. 오른발 크로스. 조영욱 내려놨어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또 다른 활로는 조영욱이었습니다. 이날 전반전 서울의 베스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영욱은 영민하고 활발한 움직임으로 인천의 뒷공간을 마음껏 공략했습니다. 인천은 수비라인 앞의 공간은 잘 통제했지만 성가신 조영욱의 존재로 인해 뒷공간에 늘 불안함을 노출했죠. 그 공을 나상호가 끌고 올라가면서 공간 쪽으로 조영욱 또 뜹니다. 왼쪽 측면 조영욱. 하지만 서울 입장에서는 이어지는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지금이 고요한이었죠. 이겨내고 올라가서 조영욱이 박스 안쪽까지 넘어졌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이날 관전 포인트는 고요한이었는데요. 부상에서 돌아온 고요한이 기성용의 파트너로 나선 것이죠. 이를 통해 기성용이 갖고 있는 기동력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실제 대표팀에서도 신태용 감독이 고요한 시프트를 활용하며 콜롬비아를 완벽히 공략했던 좋은 기억이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요한이 기성용의 단점을 보완해주진 못했습니다. 서울은 이날 고요한을 꽤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선수 2명이 뛰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찔러주는 패스, 박스 안쪽까지 왼발 크로스 반대쪽. 고요한은 종적으로 박스를 타격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갔죠. 지속적으로 박스 안쪽 진행. 수비가 많아요.
지공 시 이렇게 기성용은 후방에 있고 고요한은 높은 위치로 전진해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도 그게 고요한이 전진하면 오스마르 역시 위로 올라와 공간을 메워주죠. 서울의 점유율이 많이 높습니다. 이날 서울의 지공 상황을 한 번에 요약하는 장면인데요. 상대 수비 사이 틈을 노리는 나상호와 조영욱, 가운데로 좁혀온 팔로세비치, 위로 전진한 고요한, 반대쪽에 넓게 대기하는 박정빈, 그리고 뒤에 머무는 기성용과 이를 돕는 오스마르까지. 고요한이 전진하며 상대 5백에 대응해 전방 숫자를 늘리는 건 좋지만 문제는 공격이 실패했을 때죠. 고요한은 높은 위치에 머물기 때문에 결국 상대의 역공은 기성용과 오스마르가 막아서야 합니다. 이는 결국 전반기 때 지적된 중원의 기동력 문제가 반복되는 건데요. 그리고 공을 따냈죠. 기성용에게 수비 부담이 커지면서 고요한을 세워둔 의미가 사라진 것이죠. 인천의 선제골 역시 기성용이 수비를 커버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비롯됐습니다. 서울의 수비 숫자가 훨씬 많았지만 인천은 단 2명의 공격으로 효율적인 득점에 성공하죠. 정말 센스 있는 패스가 무고사! 들어갑니다! 무고사의 득점! 서울은 후반에 변화를 줍니다. 차우현을 빼고 지동원을 투입하며 포백으로 전환하는데요. 서울은 이제 전방에 공격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지동원과 조영욱이 투톱에 서고 팔로세비치도 공격 시에 나의 공미 위치로 들어옵니다. 이제 고요한은 전진하는 대신 기성용을 돕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올라가지 않고 뒤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기성용 옆에 머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후반 초반 일이 터지고 말죠. 수비 역할을 해줘야 하는 박정빈이고요. 풋백 변화와 함께 박정빈은 왼쪽 풀백으로 자리를 옮겼던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수비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박정빈은 경합 과정에서 거친 태클로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네. 지금 무고사의 발목 쪽이 괜찮을까요? 강하게 태클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껏 변화를 준비한 서울 입장에서는 완전히 맥이 빠지는 상황이죠. 뒷주머니에서 빨간 카드가 나옵니다. 수적인 열세에 놓인 서울은 중원의 기성용과 고요한이 거센 압박을 받습니다. 같은 숫자로 싸워도 인천의 수비 블록을 뚫고 전진하기 힘들었던 서울은 이제 더더욱 힘들어졌죠. 이 역시 압박을 하면서 공을 또 끊어냈죠. 후방에서 롱패스를 때리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번엔 기성용 낮은 곳에서 전방 쪽 롱킥. 이 기성용이 여기서 인천의 기가 막힌 교체가 나오는데요. 후반 60분 공격의 핵심인 아길라르와 무고사를 모두 빼고 송시우와 김현을 투입합니다. 이들은 기술적으로는 떨어지더라도 전방의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선수들인데요. 상대가 한 명이 없다는 걸 고려했을 때 지금의 교체가 이들은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펼쳤고 아예 서울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조성환 감독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교체 카드를 5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인천이 그런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반대로 서울 입장에서는 브레이크 이후의 경기 이들은 공격에서도 아까운 찬스를 한 번씩 만들어냈죠. 송시우예요? 송시우! 일단은 본인의 템포대로 공을 끌고 갔고요. 그리고 김준엽이 올라왔습니다. 크로스 김현! 양한빈의 세이버! 서울은 67분 또 다른 이적생 가브리엘을 투입합니다. 가브리엘을 통해 그나마 서울은 희망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브리엘은 힘과 높이를 앞세워서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브리엘 가슴을 내려놨고요. 박스 안에서 중심을 잡아줄 공격수가 없던 서울이 후반기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할 수 있는 그림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의 경기 후반부입니다. 가브리엘 가슴으로 내려놨어요. 지동원이었습니다. 고광민의 크로스. 가브리엘 머리에는 정말 잘 맞히는데요. 필요가 있거든요. 계속 올라오는데요. 가브리엘 믿고 계속 올리는데요. 남은 시간은 추가 시간을 감안했을 때 8분 조금. 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났고 서울은 무려 13경기 무승이라는 심각한 부진에 빠지게 됐습니다. 휴식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후반기 레이스를 앞두고 박진섭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